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은 이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서서히 그 세를 넓혀가고 있고 반한, 혐한 시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가 간다에서는 김종수 기자가 어떤 사람들이 왜 반한 시위를 벌이는지 일본 현지에서 그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あなたたちがバカだからです。考えないものはね、人間じゃないんです。けだものなんです、これは。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실력 있는 뮤지션만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도쿄돔. 5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일본 열도를 휩쓴 K-팝의 인기로 한때 한류 스타들도 자주 공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연 횟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K-팝 가수도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류 아티스트들은 방송 출연이 어렵다. 지금은 나라 정서 분위기상 어렵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이제 애들러서 피하죠. 예. 도쿄의 상점 밀집 지역입니다. 한류 스타가 쓰는 화장품, 캐릭터 상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열풍부터 시작해 3, 4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인파가 몰렸던 이곳이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군데군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 식당은 한국관이란 간판을 떼어낸 뒤 일본 음식으로 메뉴까지 바꿨습니다. 한국 식당을 찾는 일본인들이 크게 줄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류 팬을 따라서 오시는 일본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여기 가는 거를 좀 주저하시고. 인근 한식당 대표들은 매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80% 정도가 일본 손님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활기차고. 근데 지금은 40% 채 안 됩니다. 일본에서 한류 추락의 주된 배경으로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극우단체의 격렬한 반한 시위와 이에 따른 혐한 분위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특회, 이른바 제1한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 대표적입니다. 2007년 설립 당시 500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6년 만에 10,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주 무대였던 인터넷에서 이젠 거리 시위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일본의 이른바 인터넷 우익은 어떤 집단일까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도쿄 외곽의 주택 밀집 지역. 주말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회에 대비해 얼굴을 가린 공안 형사까지 출동했습니다. 今そのやってるところので取材をし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大丈夫なんですかね。いや、それもちょっと私から言えないので、とりあえず小松川警察署の方に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이날 집회 현장에는 50여 명 정도 참석했지만 재특회 전체 회원은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せめてね、一人ぐらい降りてきて堂々とね、話ぐらいやってみろよ。私も一人で行くよ。それだったら問題なかろう。 재특회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책을 펴낸 출판사 앞에서 진행된 항의 집회는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동안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쿠라이, 재특회 회장까지 등장했는데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 대해선 유독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KBS, 한국의 네, 放送局がなぜか来てるんだから、今まさにね、日本の殺人集団、極左暴力集団、中核化のね、見せ所じゃないか。 40대 중반인 사쿠라이 회장은 혐한 활동을 하는 것 말고는 별도의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쿠라이 마코토는 정장 차림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맨 앞에서 집회를 이끌던 이전 모습과 달리 이날은 평상복 차림에 머리까지 기르고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뷰 요청을 위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긴장이 고조됩니다.
この人たち全員許可取ってます。売りたちが私たちにちゃんと許可を取ればいくらでもいいんですけど。公式サイト見てください。撮影が入りますから取られたくない方対策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だから取られたくなかったら来ないことです。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사쿠라이 회장은 자리를 피했고 회장을 대신해 근처에 있던 이 단체의 홍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합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지. ありますね。あと売り上げをしたことの因果関係が全部これかというとそれは誰もわからないですよね。もっと他の原因があるかもしれない。 이 단체는 인터넷으로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주권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급성장한 제트회는 제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제트회는 한국과 제일동포를 향한 공격적인 행동을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반한, 혐한 시위로 인한 영업 차질과 매출 감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럼요. 앞에서 난리인데는 한국 물러가라고. 저는 날 지쳐가서 봤거든. 기분 나쁘죠. 아니 여기 오면은 나도 모르게 애구심이 나요. 저래서 어쩔 수 없어요. 상인들 대부분은 공포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腹が立つし、やっぱりその解決してないこととかがお互いあるじゃないですか。 특히 제일동포들은 자신들이 특별 영주권 자격을 지녔다거나 과도한 생활보호 혜택을 받는다는 혐한 세력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특회를 비롯한 일부 혐한 세력들은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혐오 발언을 통해 제일동포를 비롯한 한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한인 상점 대표들은 별도 모임을 조직해 자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상인들끼리 어떤 조그마한 이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거나. 지난달 20일 오사카의 나카노시마 공원. 시청사가 위치한 중심지에 오전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국의 사물놀이부터 용으로 상징되는 중국 전통 공연까지 다양한 민속 문화가 한자리에서 어울립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プラカード隊が続いて御堂筋に差別反対仲良くしようとの声を届けます。 석 달 가까이 연습해서 공연을 선보이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부터 거리 행진에만 참여하는 시민까지 모인 이유는 단 하나. やっぱり街でひどい言葉をデモで投げかけられたりするのを止めたいなと思って参加しています。まだ中国と日本人との間に差別があると思うんで、それをなくしたいなと思って、はい。 이 행사에 2년 연속 참여한 제일동포 대학생 변영나 씨는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와 같은 마음인 것이 알아서 참 기뻐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오사카 평화행진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참가자들은 이 같은 시가 행진을 하나의 잔치처럼 즐겼습니다. 거리 행사를 마친 뒤 단체 뒤풀이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은 거리 행진의 피로를 잠시 잊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른바 혐한류를 촉발시킨 일본 만화책입니다. 2005년에 발매돼 시리즈 전체로 볼 때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합방은 합법적이다. 한국은
독도를 부당하게 점유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혐한 만화들은 최근에는 한류 스타를 성적으로 비방하고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주간지까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쿄 중심지의 대형 서점에는 혐한 관련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 현지 취재 일정이 끝나갈 때쯤 제특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쿠라이 마코토 회장이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쿠라이 회장은 2년 전 일본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배우 김태희 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한국에 위안부를 비하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쿠라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발언까지 언급하면서 사실상 반항 감정을 자극하는 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パククネ大統領が1000年半日を宣言しましてね、1000年間、日本と韓国の立場は、被害者、あるいはその加害者である立場は変わらないと。もちろん我々は謝罪する必要は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독일처럼 사과하는 것은 일본인에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あなたたちなんか勘違いしてるみたいなんでね。ドイツがなんか素晴らしいとかね、バカなこと言いなさんなっていうね。 이어 한국인의 역사인식에 대한 막말을 쏟아냅니다. まず理解できないのはね、あなたたちがバカだからです。まずね、あなたたちきちんと知識を得ようとしてないでしょ。あなたたち考えないでしょ。考えないものはね、人間じゃないんです。けだものなんです、これは。 이날 인터뷰는 미리 약속한 1시간을 넘게 진행됐지만 결국 한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한일 국교 단절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쿠라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교수, 언론인, 변호사 등을 만났습니다. 우선 학교 앞 혐한 시위와 관련돼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고타키 변호사는 이들의 행동이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단언합니다. 朝鮮総連関係者を朝鮮ヤクザと罵り、日本から叩き出せとか、あるいはそのぶっ壊せとか、橋の方を歩いてたらいいや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随分ね、言っていたんです。 사회학을 전공한 나카니시 교수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극우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安倍政権になってから増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がないと思います。安倍首相自身もネットのツイッター等々を使って自分の主張をそうしたネット右翼的な言説と重ね合わせるというそういう作業をしています。 일본 사회의 반한 기류가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우경화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즈카항입니다. 주일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지가 있는 군항인데요. 이 같은 핵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비 증강과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이 우익들의 행동에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일본 내 지식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좌절한 일부 일본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분노들은 일본이 자신감을 잃으면서 더 커지는 건데요. 또 예전에 잘못을 많이 한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사쿠라이 회장과 제특회에 대한 책을 쓴 야스다 고이치 씨. 월간지 기자였던 그는 혐한의 상품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一つの商品になってる。つまり韓国を叩く、韓国を嫌う、韓国を攻撃する、そうした商品は一定程度の需要があることは確かです。 이 같은 양심적 지식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혐한 단체들은 차별과 증오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정상적인 관계를 해치는 독버섯 같은 존재인 제특회. 그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인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진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호소에서 보듯 희망적인 조짐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해법뿐만이 아니라 일부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함께 복원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취재 8K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